속보, 홍명보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 11회 회장 이놈이라고? 홍명보 미들 구석 배후 11회 회장 이놈이라고? 축구팬들 분노 폭발. 대한축구협회는 한 고비 넘겼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감독 선임 당시부터 매번 이번 고비만 넘기자였겠지만 매달 새로운 고비가 생기는 형국이다. 전국민의 관심 속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축구협회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이후 대한축구협회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다. 현실을 마주한 국민들이 실망감을 드러낸 지금이 끝이 아니다. 이후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중간 발표. 국정감사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출석 등이 10월에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최고 인기 스포츠인 축구의 최상위 기관으로 기세등등하고 자만했던 대한축구협회에게 이번 청문회는 시작이었을 뿐이다. 지난 2월 아시안컵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후 6개월간 전력강화위원회, 이하 정강희는 새 감독 찾기에 몰두했다. 10번이 회의 후 1차로 제시 마시 감독 부임이 유력했지만 주춤한 사이 캐나다 대표팀이 데려갔다. 이후 정강희는 홍명보, 거스 포옙, 다비드 바그너 감독을 최종 후보 3인으로 올렸고 정혜성 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홍명보를 적임자로 보고했다. 하지만 정 회장이 홍명보로 하더라도 두 감독을 대면 면접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반발한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일이 꼬였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임생 총괄이사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 대행이 됐고 포옙, 바그너 면접을 진행한 후 홍명보를 만나 감독으로 선임했다. 이번 현안 질의에서는 정혜성 위원장이 돌연 사임하게 된 이유, 사임 이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홍 감독을 선임한 배경, 그리고 홍 감독을 만난 이임생 이사가 면접을 본 것인지 선임을 부탁한 것인지에 대해 집중 질문이 이어졌다. 답은 간단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변명 혹은 영혼 없는 다음에 잘하겠다는 말뿐. 특히 정혜성 위원장 사임 이후 이임생 이사가 나서서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완전히 잘못돼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명조차 하기 힘들어하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으로 결정하고 정강희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회유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이임생 이사는 이 같은 질타에 울먹이며 자신이 사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 대한축구협회 대표로 나온 이들의 말들은 국민들을 더 분노케 했다. 홍명보 감독은 계속된 선임 절차 문제에 대한 지적에도 불공정하거나 아니면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라면서 난 전력강화위에서 1순위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은 거였다. 혹시 2위라든지 3위였다면 난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대표팀의 마지막 봉사를 하려 했다며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홍 감독의 연봉은 2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연스레 국민들은 20억짜리 봉사가 어딨냐며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수없이 말을 더듬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으로 대한축구협회뿐만 아니라 현대가 출신으로서 HDC 회장인 자신의 민낯마저 드러내버렸다. 이임생 이사는 자신에게 답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자 사퇴는 하겠지만 제 명예가 달린 일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전재수 위원장이 따로 발언 시간을 주자 뜬금없이 대표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게 잔디 때문에 뛰기 힘들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다. 위원님들이 한국 축구를 위해서 좋은 잔디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라는 맥락 없이 뜬금없는 얘기를 했다. 물론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공단에서 축구장 잔디 보수를 하기에 잔디 관리에 주체는 국가가 맞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라고 준 시간에 맥락 없는 얘기를 꺼내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8시간 가까이 진행된 현안 질의를 통해 한국 축구 최상위 기관이라는 대한축구협회 책임자들의 민낯을 바라보게 된 국민들. 홍명보 감독 포함 3명이 최종 후보군을 단 PPT 1장으로 평가하고 그마저도 홍 감독은 칭찬 일색, 외국인 감독은 부정적 평가만 있는
허접한 보고서를 국민들 보라고 낸 대한축구협회의 행정력과 안일함은 얼마나 축구팬들을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단편이기도 했다. 현실인식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듯한 대한축구협회의 변명들은 그저 손흥민, 이강인 등 인기 스타의 기대 경기장에 많은 관중을 찾는 것이 순전히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했기에 일어난 일이다. 일단 대한축구협회는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홍 감독 선임 이후 비난 여론이 거셀 때도 9월 A매치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도 이기지 못하며 여론은 더 악화됐었다. 이번에도 청문회를 넘겼지만 당장 10월 2일 장미란 차관이 7월부터 주도한 문체부에 대한 축구협회 중간감사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이어 10월 22일에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정몽규 회장이 채택됐으며 홍명보 감독 역시 증인으로 불려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10월 10일에는 요르단 원정 경기를, 10월 15일에는 만만치 않을 이라크와 홈 경기도 있다. 경기 결과까지 좋지 않다면 감사 발표, 국감까지 겹쳐 이미 바닥을 찍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민 여론은 지하를 파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2. 현장 이슈. 왜 화살이 홍명보로 향하나? 그래서 줄 없는 김판곤의 일침은 일리 있다. 김판곤 감독이 친정 울산 HD 지휘봉을 잡은 후 던진 메시지다.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다. 줄도 없다. 오로지 실력으로 K리그 1 디펜딩 챔피언팀까지 맡게 됐다. 앞서 축구 변방인 홍콩과 말레이시아를 이끌며 축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6년 전 그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 직책을 맡았다. 파울루 벤투, 아랍에미리트 감독을 선임했다. 풍파 속에서도 김판곤 감독은 벤투 감독의 든든한 지지자였다. 4년 동안 다져진 한국 축구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엄적을 달성했다. 연령별 대표팀 역시 승승장구했다. 김판곤 감독이 선택한 김학범,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은 U23 대표팀을 이끌고 2020 아시아 축구연맹 AFC U23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다. U20 대표팀의 정정용, 김천상무 감독은 2019 피파 U20 월드컵 준우승에 올랐다. 김판곤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던 시기에 홍명보 감독은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였다. 홍명보 감독은 전무 시절 한국형 축구인 MIK, 메이드 인 코리아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안타깝게도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한 채 2020년 12월 울산으로 건너오게 됐다. 표류 상태였는데 A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하고 나서 차근차근 진행해가고 있다. 더 이상 일본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연령별 대표팀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하고 연계를 통해 우수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홍명보 감독이 누누이 강조했던 말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국 축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늘 있었다. 현재 U19 대표팀 수장은 황희찬, 울버햄튼 원더러스, 위 고교 시절 은사로 과거 포항 스틸러스의 풀뿌리 축구가 자리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창원 감독이다. 올해 초 신생팀 부산 동명대학교를 창단 2달도 안 돼 전국대회 정상에 올려놓았다. U17 대표팀 역시 포항 스틸러스 코치, 감독, 유소년 디렉터를 거치며 수년 동안 내공을 쌓은 백기태 감독을 내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다수의 후보군을 추린 뒤 면접 및 발표를 진행했고 이창원 감독과 백기태 감독이 팀을 맡게 됐다. 현재 두 감독은 서서히 색을 입혀가며 연령별 선수들이 팀적, 개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홍명보 A 대표팀 감독과 수시로 소통하며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울산의 17년 무관 한을 풀었다. 창단 처음으로 2연속 K리그 2를 제패했다.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팀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진출권도 따냈다. K리그 팀을 대표해 부와 명예까지 얻게 됐다. 물론 홍명보 감독이 시즌 중 울산 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시즌 전, 시즌 초였다면 데미지가 덜했을 텐데. 이 점은 안타깝다.
레전드를 역적으로 부르는 울산 팬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홍명보 감독이 엄적을 세운 건 팩트다. 현재 쟁점 중 하나는 실패했던 감독을 왜 또 안 쳤고 선임 절차 과정이 투명했느냐다. 10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은 쓴 잔을 들이켰다. 색을 입힐 시간이 부족했다. 브라질로 떠나기 전부터 뒤숭숭했다. 땅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일반적인 이사였다. 확대 해석 생산됐다.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직후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공개된 영상은 한인회에서 준비한 격려의 의미였다. 초청된 게스트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애쓰는데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 또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전언. 정작 현지에서는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부풀려졌다. 정말 큰 문제였다면 홍명보 감독이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을 것이다.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의 영웅, 레전드 홍명보니까 유독 사람들이 엄격한 잣대를 가했다. 실제로 언론조차 대면한 자리에서 묻지 않았다. 왜냐?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 사람은 다 안다. 본인도 실패를 인정했다. 기회가 된다면 만회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10년 만에 지휘봉을 잡고 전술적인 다양성을 가미하기 위해 수석 코치 주앙 아로소를 영입했고 코칭 스태프 구축을 통해 북중미 월드컵에서 호성적을 약속했다. 이미 출항했고 평가는 나중 일이다. 만약 홍명보 감독이 이대로 물러난다면 대안은 있나? 해답도 없이 무작정 궁지로 내몰고 사퇴까지 언급하는 건 능사가 아니다. 홍명보 감독을 무작정 옹호하자는 게 아니다. 왜? 화살이 홍명보 감독에게 향하느냐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홍명보 감독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선임은 사선 연임의 포석, 특정 대학의 카르텔 등. 정몽규 회장은 결재권자다. 한 조직의 수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결단을 내렸을 때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정몽규 회장은 국회의원들을 질문 세례에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답답했다. 리더로서 의문을 가지기 충분했다. 이런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꿋꿋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분위기에 휩쓸려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대한축구협회 내부에 있는 혹을 도려내야 한다. 군대를 예로 들면 장급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혜성,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빼앗으려 하고 옆에서 누군가 정몽규 회장에게 바람을 넣는 그런 악의 축을 색출한 뒤 걸러내야 한다. 통상협회, 연맹, 구단 등 어느 조직이든 비선출과 선출이 있다. 비선출인 행정직원들은 속된 말로 뺑이를 친다. 반면 선출들은 과거 축구로 한 획을 그었다고 전관예우를 받는다. 협회 내에도 존재한다. 이를 지켜보는 비선출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선출들이 행정을 못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각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가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면서 합의점을 맞춰가야 한다. 김판곤 감독도 바로 이 점을 지적했다. 27일 울산과 대전 하나시티즌의 K리그 1 32라운드 경기 1에서 0 울산승 가 끝난 직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슈인 대한축구협회 관련 질문을 받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이런 질문에 답할 타이밍을 찾았다. 오늘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코끼리 다리만 보면 이렇게 생긴 줄 안다. 내가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 모든 걸 검증했다는 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중국과 브라질에서 실패를 했고 그리스에서 의심이 있었다. 완전한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검증을 했다. 우리가 국내든 외국이든 최고 레벨 지도자에게 PPT를 요구하는 건 우스운 일이다. 에베르 르나르 감독에게 나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다.